어떤 여자가 헤어지고 나서도 남자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까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의 기억 한켠에 좋았던 사람으로 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자면 비록 지금은 헤어졌어도 전 애인에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는 후회를 들게끔 만들고 싶은 때도 있었고요. 혹시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헤어진 후에도 한두 번씩 돌아보게 되는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총 6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비단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연인에게 어떻게 하면 강한 여운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첫 번째는 나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해줬던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자가 남자에게 헌신을 했는데 남자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떠나버린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남자는 있을 때 잘할걸 이러한 후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준다면 인간이라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이 일방적으로 연인에게 전달되는 거라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보다 부담이나 당연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익숙해지기가 쉽거든요. 익숙하게 느낀다고 마냥 그 사람을 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주다가 헤어지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살면서 그 여자가 한 번쯤 생각이 날 수는 있어도 그 연애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껴서 헤어졌고 그 생각은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운이 오래 남는 여자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주던 사람이 아니라 남자에게 인정과 지지를 해준 여자예요. 인정과 지지라는 게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주변에서 인기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남자는 타고나길 문제 해결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자에 비해서 조금 더 이성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남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보단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더 포커싱을 둘 때가 많은 겁니다. 남자가 문제 해결사로 타고난 게 연애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컷인 우리 인간 남성은 수십만 년간 생존과 번식을 잘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내 새끼를 낳아줄 암컷과 그 밑에서 나온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경쟁을 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수컷들만이 그들의 DNA를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남자라면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신념이 DNA에 박혀 있어요.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호를 받는 것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남자라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남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보호라는 울타리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느끼는 남자로서의 보람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빠들이 고되게 일하고 금요일 저녁이나 월급날에 통닭 한 마리 사오는 게 가족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사랑하는 식솔들의 잠자리와 끼니를 책임지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고 느끼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남자가 15kg, 20kg 쌀 포대 드는 게 안 무거울까요? 남자가 가구 옮기고 TV 옮기고 이러는 게 안 힘들까요?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건 문제 해결사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낑낑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고생을 하고 났을 때 여자가 와 오빠 진짜 멋있다, 오빠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네, 이런 인정을 해준다면 남자가 아무리 개같이 힘든 일을 했더라도 그 말 몇 마디에 마음이 동한다니까요. 여자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아주 솟아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정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지지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혹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이때 여자의 지지와 응원은 앞에서 얘기했던 인정과 마찬가지로 그 남자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자도 그런데요. 여자도 남자가 응원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받는 지지와 응원의 효과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받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여자가 나를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지와 응원을 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지성 응원, 무지성 인정을 해주는 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응원이나 인정을 받더라도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때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이 솟아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별 이유 없이 받는 칭찬이라면 그 순간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습관처럼 하듯이 반복되면 아 얘는 그냥 하는 소린가? 내가 남자친구라서 그냥 해주는 소린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물론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것만큼의 효과는 못 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인정을
한다거나 지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운전하다가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솔루션을 준 겁니다. 덕분에 보험사를 부르고 합의를 해서 잘 해결했어요. 그럼 그때 오빠 땡큐 이게 아니라 접촉사고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 오빠 아니었으면 어버버거리다가 합의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오빠 덕분에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칭찬과 인정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만약 남자가 일적으로 잘해내고픈 무언가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막힌 겁니다. 그럼 밑에 응원한다고 무작정 오빠는 할 수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평소 오빠 성격을 보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만에 하나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오빠는 성실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정과 지지를 해주는 여자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요즘 시대에 돈 벌 능력 없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부족 다툼이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몸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자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Girls can do anything. 그렇다 보니까 인정을 하고 지지와 응원을 하는 게 아주 막 자연스럽진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엔 워낙 남녀 갈라치기 하는 이슈들이 많고 커뮤니티 같은 데도 보면 남자 여자 나눠서 싸우는 게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라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법한 행동들을 지금은 혹여 내가 호구가 되지 않을까 한번 반추하게 되고 조금 더 계산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인정과 지지를 해주는 여자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과 지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남자도 그만큼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정과 지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남자는 여자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가 조금 깊게 흘러갔긴 한데 다시 논지로 돌아와 보자면 이렇게 인정과 지지를 해주는 여자가 드물어서 뿐만 아니라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받는 인정과 지지는 남자로 하여금 강력한 도파민을 뿜게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자라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무조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특히 남자의 상황이 ING일 때 더 그렇죠. 이미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성장할 때 그 옆에서 힘이 되게 도와준 사람이라면 남자는 살면서 그 여자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단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한답시고 내 모든 일상을 남자에게 초점 맞추는 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자 본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남자의 삶도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신다면 남자 마음에 오래기간 여운을 남기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두 번째는 나를 변하게 했던 여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자를 변하게 한 여자라 해서 잔소리 융단 폭격으로 어거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교정해주거나 약점을 보완해줬던 여자를 말해요. 긍정적인 변화인 거죠. 자주 아팠던 남자라면 여자친구인 내가 민간요법으로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가 다리를 떨면 다리를 떤다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위에 손을 살짝 올리면서 내랑 있으니까 다리가 떨리는가 보지? 이러면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편안하게 좋지 않은 습관을 교정해줄 수도 있겠죠. 평소에 남자가 속이 약해서 잘 체한다면 내가 유튜브로 배 마사지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남자친구한테 5분 치료사 출동 이러면서 배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5분 치료사가 뭐냐? 이러면 5분 동안 배 주물러주는 전담 치료사다 이러면서 뭐 서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좀 유치하죠.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내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는 걸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오래 남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고 둘째는 둘만 기억하는 유치하지만 확실하게 기억 남는 액션이나 워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다리 떠는 게 어릴 적부터 쭉 습관인 남자가 있어요. 그럼 그 남자는 살면서 지금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이제껏 사귀어온 여자친구, 엄마, 아빠, 여사친,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리 떠는 걸 지적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과 똑같은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긍정적인 변화로 기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내 남자친구가 다리를 떨면 살포시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액션과 동시에 내랑 있으니까 많이 떨리는가 보지? 이런 나만의 유머 코드를 심어준다면 확실히 기억 남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멘트와 행동 말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도 피식할 만한 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상황을 연출해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진짜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유치한 코드지만 그게 남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면 남자는 헤어지고 나서도 그 순간이 왔을 때 피식하면서 여러분을 떠올리는 날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여자랑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배가 아프면 5분 치료사 출동 이러면서 내 옆에 총총 와가지고 배를 주물러줬던 그 여자친구, 그때의 분위기, 그 상황, 그 장소들이 생각나는 거죠. 정리하자면 나를 변하게 해주는 사람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건데 이때 변하게 한다는 의미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배가 자주 아픈데 이걸 낫게 하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는 사람,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떨 때마다 재치있게 교정해주던 사람, 내가 길치라서 지도를 잘 못 보고 헤맬 때마다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던 사람,
이렇게 남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세 번째는 함께 공유한 유머 코드가 많았던 여자입니다. 방금 전에도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긴 한데 그건 남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내가 만든 코드라는 게 핵심이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 그대로 서로가 통하는 유머 코드를 말해요. 이 친구랑도 저 친구랑도 그 누구든 같이 깔깔거리고 얘기할 수 있었던 코드가 아니라 둘이서만 공유했던 유머 코드를 말해요. 별거 아닌 사소한 거라도 둘만 통하는 자주 하던 유머 코드가 있었다면 그 단어나 상황이 연상될 만한 문장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상대방에게 되게 미련이 남는다거나 다시 만나고 싶어서 생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억들, 피식할 만한 추억들이 있다면 헤어질 때 개판 싸우고 헤어졌더라도 다른 커플들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서로의 기억이 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서로에게 애인이 없고 서로가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성숙해졌다거나 변했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때 돼서 충분히 재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네 번째는 함께 했던 루틴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아침 모닝콜 3분, 매주 일요일 점심마다 함께 집에서 요리해 먹기, 매주 금요일 밤은 넷플릭스 영화 보는 날, 평일 저녁 식사 후 30분 공원 산책, 이런 같이 했던 루틴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루틴이 우리가 커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루틴을 선호했던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더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자기 전 30분 통화를 하는 게 원래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자기 전에 통화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야. 근데 여자친구랑 매번 자기 전 30분 통화하는 루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루틴 안에 여자친구가 같이 들어와서 꾸준히 한 겁니다.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도 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루틴이라는 게 습관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루틴을 같이 했던 시간이나 상황이 오면 습관적으로 그 루틴을 같이 했던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함께 오래 했을수록 잊혀지는 것도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다음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다섯 번째는 속궁합이 좋았던 여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여자도 속궁합 좋으면 생각나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는 속궁합이 좋았던 전 남친이 생각나면 그냥 그 친구랑 좋았지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자는 속궁합이 좋았던 전 여친이 떠오르면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없다면요,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남자한테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자도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남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남친과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성적인 이유만으로 끌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별론데요.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라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적으로 먼저 끌리면 안 되나요? 비록 시작은 섹슈얼적인 요소 때문에 전 여자친구가 다시 생각이 나고 끌렸더라도 하룻밤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픈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속궁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당장 전 남자친구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상대가 속궁합 때문에 다시 내가 생각나게 됐고 찾아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게 됐다면, 남자가 봤을 때 여자의 모습이 과거에 헤어질 당시 별로라고 생각했던 전 여자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괜찮은 여자로 보인다면 진지한 만남을 생각해보고 다시 이 여자와 잘해보기 위한 본인 나름의 작전을 짜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이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건 속궁합 메리트밖에 없어. 그러면 하룻밤 상대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단기간 연애를 하고 헤어진 경우라면 그 당시에도 육체적인 관계만을 위해 연인 관계를 잠깐이나마 유지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상 서로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이라면 적어도 그 당시의 남자는 여자와 사귈 때 성관계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속궁합이 좋았던 여자라면 남자는 일반적인 여자들처럼 그때 좋았지 하고 지나가는 걸 넘어서 다시 한번 만나볼까?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전 남친과 재회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야 이놈은?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면 되고, 전 남친과 재회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단순히 내 몸인지 그 이상인지 판단해보셔도 좋다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건 헤어질 때 서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여자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하려고 하기보단 육체적인 관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생각나는 여자 특징 여섯 번째는 예쁜 여자 혹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예뻐진 여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이상형의 외모를 가졌던 혹은 아주 가까웠던 여자를 말해요. 여자가 정말 쓰레기 짓을 하고 떠난 게 아니라면, 예쁜 여자라면 남자는 살면서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도 진짜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나중에 한 번씩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는 더 그래요. 애초에 남자라는 생물이 시각적인 거에 원초적으로 끌리는 게 강하기 때문에 외모만으로도 프레임이
상당히 높았던 여자라면 사귈 때 도저히 서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련 없이 휙 돌아섰던 사람이라도 그 여자에 대한 프레임이 강하게 살아있으니까 지금쯤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희망회로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연락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헤어지고 나서도 기억에 오래 남는 여자들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해줬던 여자, 두 번째는 나를 변하게 했던 여자, 세 번째는 함께 공유한 유머 코드가 많았던 여자, 네 번째는 함께 했던 루틴이 많았던 여자, 다섯 번째는 속궁합이 좋았던 여자, 여섯 번째는 예쁜 여자 혹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예뻐진 여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게, 헤어지고 나서도 그 여자가 여운이 남는다면 그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지만 전 여친이 생각이 난다는 게 꼭 다시 만나서 잘해보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징에 해당되는 여자라면 조금 더 추억에 오래 남는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케이스들보다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특징에 해당이 되고 아직 전 연인을 마음속에서 못 떠나보낸 분이라면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재회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다 해서 그게 꼭 파국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연애나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주셔도 좋으니까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